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체세포 분열에 이어서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2번으로 특징을 썼으니 감수 분열은 3번으로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수 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전부 다 등장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알아두는 게 좋겠지. 그치?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정의라는 말 좀 웃기기는 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정자라든지 혹은 난자라든지 이러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생성 과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재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각각의 시기,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전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여러분 간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에서 이야기했는데 간기는 분열을 할 때예요? 분열하기 전이에요? 전이죠. 그러니까 분열하기 전에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수 분열도 마찬가지예요. 간기 시기에서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으며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기 시기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시기이다.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이 간기에서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복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유전 물질이 2배로 만들어진다. 복제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거 이야기해봐. 체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 X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얘들아,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전기 시기에서 염색체는 염색체인데 조금 다르게 생긴 친구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도록 하죠. 이가 염색체는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였나요? 염색체 2개가 접합 달라붙어 있는 친구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를 우리는 이가 염색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시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똑같다 그랬지. 전기 다음에 무슨 시기라 그랬어? 중기라고 했어. 중기 뚱 땡땡땡땡 네 글자. 뭐라 그랬지? 중기. 그렇지, 땡큐. 중기 중앙배열. 한 번만 더. 중기 뭐라고? 중기 중앙배열. 무엇이 중앙배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염색체가. 여기서는 이가 염색체가 중앙배열 되겠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겠죠? 그래서 요렇게 X 모양 2개 있는 친구들이 정 가운데에 배열되는 것을 우리는 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중기 다음이 무슨 시기였죠? 후기라고 이야기했었어. 자, 얘들아, 후기에서는 쪼개집니다. 무엇이 쪼개질 겁니까? 이번에는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쪼개질 거예요. 이가 염색체가 쪼개진다, 분열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맞아 아니야? 맞겠지요. 그래서 좀 퐁당퐁당 하고 있긴 한데 이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X 모양 붙어있던 게 양쪽으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옆으로 조금 뚱뚱하게 그렸으면 이뻤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쪼개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 후기 다음에 무슨 시기였죠? 제일 마지막이
말기라고 하는 시기였어, 얘들아. 말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포의 껍질이 분열된다.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세포질 분열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말기에는 세포질이 분열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체세포 분열은 분열된 이후에 각 세포에 염색 분체 한 가닥씩 들어갔다면은 감수 분열에서는 각 세포에 X 모양이 들어있다라는 특징이 가장 큰 차이점일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요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건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6번째. 어라?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간기 없이 바로 전기로 이어집니다.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는 간기가 생략돼요. 간기 없이 바로 전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인 거예요. 그쵸? 저기 말기에서부터 바로 다음 분열을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전기 다음에 원래 무슨 시기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중기라고 했죠. 얘들아,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시기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어요. 중기 땡땡땡땡. 뭐라고? 맞아요. 너무 고마워요. 중기 중앙배열 될 거예요. 자, 무엇이 중앙배열 될 것이냐?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들이 중앙배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가 염색체가 분열되어서 만들어진 X 모양의 염색체들이 정 가운데에 배열되면서 방추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중기 다음이 무슨 시기였냐면은 후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후기에서는 당연하게 쪼개져야 됩니다. 무엇이 쪼개져야 되는 것이냐? 이번에는 X 모양이 쪼개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분열되겠죠. 맞아, 아니야? 그쵸? 근데 이번에는 세포가 2개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므로 모양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양쪽으로 멀어지는 모양을 보이게 되겠네요.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 가장 마지막 9번째는 세포 껍질이 분열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시기?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말기 시기에는 세포의 껍질, 세포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쪼개진다, 분열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세포가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염색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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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분체. 염색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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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분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체세포 분열과 달리 감수 분열은 몇 번 분열하였나요? 2번 분열되었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분열되는 시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필기 정확하게 합시다. 감수 분열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분열 시기다 라고 해서 감수 1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2번째 분열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감수 분열에서 2번째 분열 시기이다. 감수 2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느낌 왔죠? 요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째입니다. 얘도 특징들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지? 가보도록 하자. 자, 제가 아까요 가장 먼저 여쭤봤던 거 말고 2번째로 여쭤봤던 게 염색체가 분열된다라는 말은 염색 분체가 분열된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쵸? 여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감수 2분열 1분열에서는 뭐가 분열되었냐면은 X 모양 2개 붙어있는 친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X 모양이 이렇게 분열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맞아, 아니야? 그쵸?
우린 요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분열된다. 요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당연히 맞는 말일 거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이가 염색체는 얘네들이 접합, 달라붙는다 라고 이야기했어. 누가 달라붙는 거라 그랬지? 혹시 기억나니? 쌍을 이루는 친구라고 했는데 5글자야. 상동염색체가 달라붙는 친구라고 했었지. 얘들아 기억납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 요것도 필기해 볼 수 있겠죠. 이 이가 염색체가 분열된다라는 말은 결국에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쪼개진다, 분열된다 라고 설명이 가능해질 거야. 맞아, 아니야? 맞죠? 자,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하나 필기해야 돼. 얘들아 따라와줘. 알았지? 이가 염색체가 분열될 때, 상동 염색체가 분열될 때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반감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감소한다. 감수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이런 느낌이야. 자, 질문해보자. 감수분열은 감수 1분열도 있고 감수 2분열도 있어. 그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시기는 감소 1분열에 있나요? 감소 2분열에 있나요? 1분열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염색체가 쪼개질 때 염색체 수가 반감되겠네요. 디테일하게 터치할까요? 감수 1분열에 후기에서 반감될 것이다. 요거 적어주세요. 감수 1분열 후기에 반감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야. 감수 분열에서 여러분 요거를 대답 못하시고 요거를 기억 못하시게 되면은 문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필기해 주세요. 이해됩니까? 됐지요?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질문 두 번째.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왜 why?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요즘 식물도 그런 게 있죠. 암술, 수술 그런 거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도 암컷, 수컷 있고요. 사람도 남성, 여성이 있는 것처럼. 암수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감수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정자가 그냥 평범한 체세포처럼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고 난자도 마찬가지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 둘이 만들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92개죠.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나 안 되나?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그치?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이쁘겠습니까? 정자도 23개의 염색체를, 난자도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 혹은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46개. 기본적인 사람의 염색체랑 똑같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리가 좁아서 정리는 여기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요거예요. 왜 굳이 염색체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몇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수 분열을 진행해야만 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가장 중요한 정리이자 특징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것 같아. 어려운 개념이라서
마지막 5번으로 최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5번이에요. 정리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체세포 분열, 두 번째 감수 분열,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체세포 분열은 몇 번 분열하죠? 한 번만 분열합니다. 1회만 분열할 거예요. 하지만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2번 분열하는데 쉬었다가 하니 한 번에 바로 가니? 한 번에 바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연속 2회. 그죠? 그리고 체세포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개념이므로 염색체 수가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그래서 체세포 같은 경우는 46개의 염색체가 분열 후에도 그대로 46개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분열 이후에는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분열할 때 나타나는 염색체의 종류가 그냥 X 모양인 염색체가 등장하게 될 거야. 하지만 감수 분열은 분열을 진행할 때 독특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나 여기서 조금 고차원적인 이야기 다루고 싶어. 얘들아, 천천히 따라와봐. 여러분, 감수 분열에서요, 감수 1분열이 있었죠. 감수 1분열 대답해줘. 여러분, 감수 1분열에서 후기에 누가 쪼개지냐면은 2가 염색체가 쪼개졌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2가 염색체가 쪼개지면 염색체 수 어떻게 된대요? 반감된대요. 맞아,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는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반감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체세포 분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X 모양이 쪼개질 때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일정,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체세포 분열에서 이 X 모양이 쪼개져서 염색 분체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편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림 그리신 거 혹은 책에 나와 있는 그림 잘 확인해 보세요. 2번 감수 2분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분열하는 감수 2분열에서는요, 2가 염색체가 쪼개졌습니까? 그냥 염색체가 쪼개졌습니까? 염색체. 그러니까 이때는 염색체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즉,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감수 1분열에서는 46개였던 염색체가 23개로 감소하겠지만, 감수 2분열에서는 이미 23개였던 염색체가 그대로 23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딸세포 하나, 둘, 셋, 네 개에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23, 23, 23, 23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줄 수 있으면 가장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책 조금 넘기시다 보면은 현미경 사용 방법이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 저는 사실 암기 위주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뭐 고정, 분리, 압착, 해리 단어들이 나왔을 거거든요. 단어의 밑줄이나 동그라미 한 번만 쳐주세요. 요게 솔직히 말씀드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꼭 실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항상.
그치? 그래서 순서 그리고 그림 단어 정도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한 페이지만 넘어와 보세요.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그래프 문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실까요? 거기 여러분 그 그래프는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고난도 문제에서 혹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색체의 양과 DNA의 상대량은 다른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한번 머릿속에 익혀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설명은 제가 크게 안 할 겁니다. 요거 중학교 수준에서 잘 안 나와요. 알겠죠?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도 문제에서만 나올 것이고, 기역, 니은, 디귿 지문에서 DNA의 상대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필기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염색체의 수 라는 단어랑 DNA의 상대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요건 요건 완벽하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 다 같은 문장이 아닐까? 라고 오해하면 틀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한번 눈으로 그 머릿속에 한번 넣어주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쉬어도 되고.